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하반기는 보통 세무업계가 비수기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반기에 조금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장보다는 이런 부동산 또는 재산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필 8월, 9월 이럴 때 좀 일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세 관련된 영상인데 상속세 계산 방법을 제가 예전에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대충 만들었죠. 발령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좀 다시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많은지 한번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계산 방법은 제가 상속세 신고서를 다음 페이지에 가지고 왔는데 이 상속세 신고서 보면서 상속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많은지 그런 규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서 도움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속세 신고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신고서라고 얘기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모든 세금은 이 신고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 신고서 보면서 바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요거 한번 빼서 설명해 볼게요. 쭉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있어요.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현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간주상속재산은 이제 보험금이나 뭐 퇴직금, 신탁재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과거에 보험 같은 거 들어가지고 상속세 회피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나오면서 이제 보험금으로 돌려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 등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2년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을 계좌에서 빼면은 그 계좌에서 뺀 현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상속인들이 출처를 밝히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냥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추정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반대에 반박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뭐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불합리하긴 한데 현금을 뒷마당에 묻어서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에서 과세 제외 재산을 빼요. 과세 제외는 이제 비과세 재산들이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있는데 빼기 비과세. 비과세는 문화재 같은 거 상속받으면 이제 문화재 같은 거는 좀 빼줘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문화재 상속받으면 내가 이거 팔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나 금양임야 이런 것들은 상속세에서 빠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 표현은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익법인에 내가 사망하면서 좋은 데 써달라고 출연한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상속재산가액에서는 빼줍니다. 또 여기에서 뭐를 빼냐?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 되는 공과금, 장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죠. 장례 비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채무. 여기에서 채무를 빼주면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순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90억이 대출이면 100억에 대해서 과세하면 사실상 나는 마이너스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90억을 뺀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빼주는 역할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더하는데 사전증여 재산을 더해요. 여기 있는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 10년치를 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상속 개시되면은 10년치 계좌 봐야 된다는 게 요 사전증여재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신고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서 조사관들이 10년치 계좌 보면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반영된 금액이 여기에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금액은 하나로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기까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다음은 상속공제액이에요. 공제액도 여기로 빼서 설명을 하면 요즘처럼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이 보통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30억까지 받는 것도 제가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다. 그러면 10억 원을 한도로 최대 20%까지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손실공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전 10년 동안 동거 봉양을 했으면 그때 같이 살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데 어쨌건 10년이란 기간을 계속 동거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종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이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상속세가 이제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6억 빠지는 게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기 때문이죠. 이런 요건들은 자세히 보면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제액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속공제액 금액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감정평가를 왜 하냐? 상속재산가액을 여기 부동산이라고 치면은 이 부동산을 결국은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평가라는 걸 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시가 판단에 있어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본래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여기 상속세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정평가 받아야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도 이제 시가 판단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모든 세법에서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세율은 뭐 아시다시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대생략 가산액은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한테 상속하는 게 일반적인데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상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일정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대생략 가산액 요거 있으니까 혹시라도 세대를 뛰어넘어서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요 세대생략 가산액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면은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빼는 겁니다. 여기는 세액공제 규정들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증여세액공제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왜 빼주냐? 여기 있는 10년치 사전증여재산을 내 상속재산가액에 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전증여재산은 내가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서 이미 증여세를 낸 금액이란 말이죠. 증여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세금을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두 번 내는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주는 거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기세액공제가 있는데 단기세액공제는 아버지가 상속이 되면서 어머니한테 재산이 갔고 단기간 내에 어머니도 사망을 하시면서 나한테 상속이 됐을 때 하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두 번의 상속이 발생이 돼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단기세액에 대해서는 일정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같은 재산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 금액을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것도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일정 금액 퍼센트로 해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여기까지 적용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모든 계산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납부할 세액이 많으면 뭐 연부연납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 있을 때는 이제 물납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연부연납이나 물납도 상속세 신고할 때는 굉장히 납세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요 연부연납, 특히 물납 잘 안 쓰는 부동산이 있다. 이런 거 그냥 물납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고서로 알아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이 가장 많은, 다툼이 가장 많은 규정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본래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 판단의 문제가 분쟁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뭐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을 계좌에서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재산을 팔거나 채무를 부담을 하면 어쨌건 그것들이 다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새 은행에서 현금으로 안 주죠. 그래도 조세심판원 같은 데 보면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추정상속재산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채무입니다. 채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납세자들이, 상속인들이죠. 이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었던 채무다라고 주장을 해서 빼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게 채무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사인 간의 어떤 그런 채무 관련 문제들을 내가 봤을 때는 채무로 빼야 될 것 같지만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아닌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무 같은 경우는, 사인 간 채무는 만약에 요 상속 채무로 뺄 거를 예상을 한다면 요거는 공증을 좀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이런 것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분쟁이 많은 게 사전증여자산입니다. 4번. 제가 볼 때 상속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세무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 요 사전증여자산 찾는 겁니다. 10년치 계좌 열어서 사전에 증여한 거 있는지 다 살펴보고 상속세에 다 추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 신고 안 한 거 있을 때는 증여세에 가산세 묻고요. 거기에 상속세까지도 추가가 됩니다. 물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여기 있는 증여세 공제로 빠지긴 하겠죠. 그리고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5번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 1세대 1주택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 이런 거 체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쨌건 금액이 6억이 줄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과세관청에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10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종종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 시가 판단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분쟁이 있고, 두 번째, 추정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과세관청과 분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채무를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네 번째, 세무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사전증여자산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이 정도 알고 세무사 만나서 세금 신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재산이 많을 때 절대 자진 신고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만나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